그 얘기 대답을 어떻게 다 해? 답변을 한 번에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저도 하시죠. 다른 분들도 해야지. 그리고 지금 여기가요. 지금 이게 1000세대 아닙니까? 1000세대가 넘죠. 세대가 1000몇 세대라고 그랬죠? 1021세대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예비신당 구청에 신청할 때 거기에 인원이 얼마로 찬성을 해야 됩니까? 네, 제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는 10%거든요. 10%면은 우리가 지금 1000명이니까 100분이 거기다 사인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까? 네. 네. 근데 그걸 지금 예비신당 한다는 걸 주민들한테 알렸습니까? 네, 언제 어떻게 알렸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요. 네,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끝나는 시간이 3시거든요. 한꺼번에 답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재개발을 하려면은 재건축하려면은 주민의 60%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단계에서 주민이 찬성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단계에서 주민이 물론 이거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이익이 온다면 다 찬성하겠죠. 그렇게 이것도 나갔으니까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지금 나중에 나중에 지금 60% 600명이 찬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이거 추진해서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삼성을 그러다가 친구도 삼성 도대체 이해 못하네. 저한 번에 답변 다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아파트가 28년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1996년 2월 대략 9월 20일 1996년 9월 20일 날 저희가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니, 사용 승인을 받은 게 아니고 사용 승인은 98년도에 받았고요. 사용 승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 사용 승인일이 1993년 9월 20일입니다. 그리고 준공일은 96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건축 연한을 산정하는 기준이 서울시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사람이 살기 위한 전기나 수도를 처음 부가 개시한 날로부터 우리가 사용을 했다가 보기 때문에 그 날짜를 2023년 9월 20일로 봤습니다. 자, 그래서 법적으로 30년의 요건을 갖춘 거를 법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 질문하신 것 재건축 추진 준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요. 아유,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안전진단에 돈이 들어가는 게 2억 3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주민들이 찬성도 재건축 하여튼 재건축을 찬성을 안 하는데 이거 2억 3천만 원 주민이 내서 안전진단을 할 필요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이 하게 되면 안전진단을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60%면 600명이 그 600세대가 찬성을 하셔서 이거 합시다. 그러면 그지 안전진단 해보는 거지. 안전에서 2억 5천만 원 누가 부담할 거예요? 벌써. 선생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 안전진단은 전 세대의 10%만 동의를 하면 진행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정밀안전진단은 소유주분들의 모든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추진하시는 분들이 돈을 이제 모금을 해서 마포구청에서 저희한테 1021세대에 대한 그 정밀안전진단이 2억 3,300입니다. 그것을 모금을 해서 가져오시고 그 다음 단계에서 정밀안전진단이 끝나면 저희가 도시계획 용역을 합니다. 그때 도시계획 용역 업체에다 저희가 또 사업비를 지금 우성아파트 에는 11억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우리가 또 각출을 해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선 내시는 분들이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하시고요. 정밀안전진단이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용역을 합니다. 그때 그 용역업체들을 선정할 때도 계약금이 들어가고 잔금은 물론 시공사가 선정이 돼서 착수금이 들어오면 그때 지불하는 조건을 진행할 수도 있고 그 계약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급한 거는 정밀안전진단을 정부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완화를 시켜줄 때
이거를 해놔야 다음번에 재건축을 진행할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안전진단을 못하게 되면 이 일은 차일피일 미뤄지게 되고 그러면은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단계가 됩니다. 그동안에 지금 문재인 정권 그때까지만 해도 재건축이 강화가 됐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2023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단지들이 정밀한 진단을 다 통과했습니다. 그만큼 서울시에는 낡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주거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안전진단이 가장 어떤 고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켜줘서 아파트를 많이 짓게 하자 그런 취지에서 현재 저희도 그러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재건축을 진행해보자 해서 시작한 것이니까 이 재건축은 처음부터 100% 동의를 받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차근차근 하고 지금 현재는 제가 알겠습니다. 한 분들 이 귀한 시간 내고 나왔는데 모든 분들의 답변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분만을 위해서 할 수는 없어서 저희들은 언제든지 그 소식지에 전화번호 다 공지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뵙고 답변을 드려도 되고요. 아니면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한 분 한 분 모두 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실은 시간도 없는데 여기서 계속 할 수는 없고요. 정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뵐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잠깐만. 그러면요. 예,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만 드릴게요. 뭐예요? 우리 주민이에요. 지금 늦은 시간에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와주시고 용어도 복잡하고 머리 아프시죠? 근데 지금 선생님까지 말씀해 주신 거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인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단체냐? 그래서 지금 예비 안전 진단하고 그다음에 정밀 진단 모금을 하고 무슨 근거로 무슨 법적으로 하느냐 좀 이런 질문이시죠?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재건축을 할 때는 도시정비법, 정확히 말해서 도시 및 환경정비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근거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거는 재건축 추진위원회하고 재건축 조합까지만 명시되어 있고 그 전에 지금 얘기하는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이런 용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전에 지금 용어가 여러 나왔지만은 이제 정비 계획을 추정하고 이제 사업 시행 계획을 하는데 그 전 단계에서 안전진단은 누가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현행법에 어디가 해야 되는 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1차 정밀진단 보셨죠? 10% 동의만 받으면 단체가 됐건 개인이 됐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왜? 도정법에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밀 안전 진단도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추진준비위원회에서 합니다. 이 명칭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추진준비단도 있고 명칭은 법적으로 정하지 않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1차 조사에서는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정밀 안전진단에서 저희 주택에서는 2억 3천이 하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것을 법인 사업자 등록을 해서 복수가 수취를 해서 돈을 함부로 인출을 못하게 하고 수시로 통장 내역을 확인을 하고 인출을 하도록 그렇게 수시로 공개하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카톡방에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2억 3천을 갖고 누가 먹튀를 하겠다? 다 여기 주민인데 지금 집 한 채가 얼마인데 2억 3천만 원을 먹튀를 해서 평생 도망 다니겠습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뿐 아니라 지금 재건축을 10년 이상 그 전에서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모든 아파트가 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왔어요.
그래서 재건축 준비위원, 추진 준비위원회에서 2단계 정밀 진단까지는 다른 데서 다 아무런 문제 없이 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나는 것은 어디서부터냐? 이제 우리가 이제 신탁 방식으로 할 것이냐, 조합 방식으로 할 것이냐, 공공 재건축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그 견해 차이에서 이제 싸우기도 하고 뭐 분란이 있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다른 아파트하고 거의 똑같은 가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신뢰를 못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 막말로 얘기해서 이런 예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공지하기에 지금 정밀안전진단기금을 시공사 선정 때 법정이자로 주겠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전 주민이 똑같이 돈을 거두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아파트도 그렇고 다른 아파트도 그렇고 소위 말해서 부자 아파트, 뭐 압구정동 어느 아파트도 이 정밀진단 단계에서 막 한 30%가 잘 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안 낸 사람은 가만히 있고 낸 사람은 받을 때까지 손해를 보니까 통상 그렇게 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추진 준비의 권한도 없고 그 조합이 구성돼서 조합 총회에서 결의해서 준다. 되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 있는 추진 준비위원회 임원들이 조합에 참여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장하겠냐? 뭐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죠. 왜 우리 조합에서 그 승인한 바가 없는데 그건 추진 준비위원회에서 한 건데 모르겠다라고 할 수도 있었던 막말로.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낸 사람도 주민이고 주인이 바뀌었죠. 시차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우리 그 재건축을 위해서 들어간 돈을 갖다 못 내주겠다. 그것은 우리가 그 사회생활에서 선의에 의한 계약은 존중해야 되고 우리 신의 성실의 원칙 이런 것도 있어서 그거는 상식적으로 다 무난히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례가 수백 개 이상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아파트만 갖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 모든 아파트가 그런 과정을 겪고 와서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도 네네. 2억 3천만 원이 모일 때까지 안전진단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구청에서 정밀안전진단 비용이 2억 3천이라는 걸 산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급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스에서 나올 데가 없습니까? 그건 주민한테 그게 이제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아파트 관리 규약에 안전진단을 갖다가 뭐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가 일부러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좀 특수 상황이라 이제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고 대부분 다 주민들이 걷어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옆에 우성이 지금 우리하고 뭐 조금 빨리 가고 있잖아요. 그 우성의 정보를 얼마나 알고 계신지 아까 그쪽은 지금 용적률이나 이런 걸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많이는 모르지만 우성에 있는 준비위원장하고 이제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우성은 작년 11월 15일경에 정밀안전진단 등급을 2등급을 받았어요. 최하위 등급인 2등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도시계획 용역 업체를 아직 선정을 안 했어요. 그 도시계획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데 지금 몇 군데 업체에서 했는데 최저 업체가 11억에 들어와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준비에서 선정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입찰로 하겠지만서도 그 금액을 위해서 지금 우성에서 하고 있는 거는 그거 있죠. 사업비를 걷고 있대요. 그리고 우성은 예비안전진단이 2억 7천만 원 정도, 정밀안전진단 2억 7천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총
그 모금하신 세대수가 1222세대인데 140분이 돈을 내셨대요. 근데 거기에는 한 2년간에 걸쳐서 모금을 했는데 초기에 50만 원씩을 했대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안 모아졌어요. 그래서 중간에 저희처럼 정기금 금리로 드리겠다는 그런 메시지도 드렸지만 뭐 1,000만 원 이상 내는 분은 뭐 몇 프로를 더 드리겠다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분은 뭐 1,000만 원, 3,000만 원, 심지어 1억을 내신 분이 계셨대요. 그분은 8%를 드리기로 하고 요 모금이 해서 총 140 소유주분께서 내셔서 정밀안전 진단을 받았고 현재는 도시계획 용역업체 선정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모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성 아파트 관련해서 추가로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밀안전진단 등급이 나오고 나서 아마 이제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 보시면 저희와 그 평형 대비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호가가 자체가 이제 저희랑 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저희가 정밀안전진단 자금을 모아서 일단 뭐 저희는 지금 이번 달 안에 만약에 저희가 다 모았다 그러면 저는 길게 봐야 7월달 보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기까지. 저희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나오게 되면 저희가 호가를 올리려고 안 해도 지금 갖고 계신 아파트의 자산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100만 원씩 받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약 한 42분 정도가 참여해 주셨고 저희도 이제 우성 아파트가 1,000만 원 이상 내시는 분은 뭐 이자를 8% 내서 제시를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거쳤는데 저희가 이제 사업성을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게 사실 저희 자산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빨리 받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적률에 대한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대략 이만큼이 우리 나옵니다라고 하려면 정밀안전진단 1,000만 원 이상 8% 저는 긍정적으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뭐 사실 제가 조금 늦게 왔습니다만은 우리 그 조합원들 여러분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이루어지시는 걸 봐서 앞으로 잘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그 모금 운동이나 모든 게 신뢰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하신 여러 조합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떤 그 준비위원회에서 다음 단계 진행하실 때 구성원들을 이런 사람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신뢰 부분을 확실하게 주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협조하고 잘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확신을 준비위원장께서 한번 해주시고 다음 단계 우리가 이 안전진단이 끝났을 때 이런 모임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음 단계를 설명해 주시겠다는 어떤 확약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지연되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도 많으십니다. 그 카톡에 들어가서 보고 카톡방에 용적률 문제는 주상복합으로 해결이 하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에서 보면은 그 관리소장하고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 입주하고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갈등이 있는데 왜 갈등이 있는지 가치는 없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니까요. 그런 것도 하고 아까 뭐 추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데 지금 다 아시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다가 깨지는 게 부지기수인데 그러니까 너무 그 속도에 공입해서 못 바뀌지 말고 반대하는 심리가 들어도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지 않은 사람을 왜 찾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답답하게도 듣고 그거로 이게 우리 주민의 의견이 이렇구나 이걸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공대표하고 얘기했듯이 공대표하고 지금 파업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지금 저희 저희가 지금 준비위원으로 각 동별 2분 이상씩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준비위원이 안 계신 동이 101동, 102동, 103동입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제가 아까 이렇게
이렇게 임원진 소개할 적에 제가 동호수를 설명드렸잖아요. 현재 23분이 저희 추진준비위에서 같이 일을 하고 계시고요. 현재 101동, 102동, 103동 분이 안 계시니까 그 동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신 거 조직의 신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제 임원진 구성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 세무서에 마포 세무서에 저희가 이제 도화동 현대 1차 재건축 추진 준비로 인해서 고유번호를 지면 임의단체로서 고유번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한은행에 그 정밀안전진단 그 비용 모금을 위한 계좌도 그 법인 비법인으로 해서 계좌도 개설했고 개인 계좌가 아닙니다. 그 돈이 우리가 임의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돈이 모아졌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은행에 가서 그때 이제 구청 계좌로 계좌 이체를 할 수 있어요. 현재 위원장인 저와 회계인 봉현 씨 공동 관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정말 2억 3천이라는 돈이 모아질 때까지 지속이 되는 거고 그때 은행에 가서 우리가 구청 계좌로 계좌를 이체시킬 때만이 찾을 수가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저희 개인적으로 제가 가서 돈 찾을래요? 그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회계분이 혼자 가셔도 안 되는 거고 저희는 그리고 후원금 계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부터 후원금을 뭐 5만원, 10만원, 30만원, 50만원 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돈으로 이렇게 설명해 오늘 하는데 여러 가지 준비를 했고 지금까지 현수막 설치 그런 모든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앞으로도 지금 뭐 인원이 더 추가가 됐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주민들이 궁금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재건축을 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준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길 동대표 회장하고 그 단톡방에서 좀 뭔가 이렇게 서로 협력이 안 되는 부분처럼 비치는 거 참 개인적으로 저는 아쉽다고 생각해요. 요번에 입대에도 제가 참여를 했었고 계속 전에 서경희 그 대표 회장님 계실 때도 제가 동대표 회의에 가서 이러이러한 게 재건축을 추진 준비를 하겠다. 뭐 현수막을 걸든 게시판에 광고를 내든 우편함에 우편물을 투입하는 거 하겠다 해서 모든 걸 도와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김종길 회장님이 계셨을 때도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예비안전진단 동의서를 이제 받겠습니다 한 것이 2023년 3월 17일 동대표 회의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모든 걸 도와주시겠습니다 했고 저희가 그래서 그때 각 세대별로 우편 봉투에 넣어서 예비안전진단 동의서를 다 돌렸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로 대자보가 걸리더군요. 재건축 추진준비위는 개인적인 자격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노출됨으로 인해서 신뢰할 수가 없다. 딱 그렇게 해가지고 대자보를 붙이셨어요. 이것을 관리사무소에서 관여를 해야지 된다. 이 문구로 인해서 저희는 구청에다 문의를 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서 이렇게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 하는 일과 관리소 대표 회장이 이 일을 관여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그게 법에 나와 있어요. 주택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관리규약에도 나와 있고 동대표 회장은 의결기구이지 관리비, 세입자, 입주자 등 결국은 소유자와 입주자의 관리비를 의결하는 기구이지 재건축은 관여할 수 없다 하는 규약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현수막을 걸든 게시판에 뭘 게시해도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관리 지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나 구청에서 한 번만 더 당신이 이렇게 하면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 하는 그런 그 공문까지 받았어요. 이번에
현수막을 걸었잖아요. 걸었는데 띄었어요. 또 달라고 해서 제가 또 걸었어요. 내용 증명 보내죠. 당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이거는 재물 손괴죄에 해당해 되니 철거를 하지 마십시오 했더니 2번을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고문 변호사님 계시잖아요. 이거는 동의를 받을 수도 있지만 동의를 안 받고 설치를 해도 철거를 임의대로 할 수 없다. 법원 판결을 받은 후에야만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다 하는 이제 대법원 판례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판례가 나온 게 규약집에도 있어요. 특히 2023년 9월 26일 개정된 서울시 규약집에는 절대로 그 입주자 대표회의는 의결할 수 없고 관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형 현수막은 또 뭐라고 했냐면요. 광고성 그 현수막이기 때문에 그것도 철거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에 굴할 수 없고 짧게 하세요. 짧게. 그래서 이번에 근데 바람 때문에 현수막이 너무 날려서 소음이 심해서 저희가 오늘 철거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깐요. 우리 변호사님께서 보충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런 말이 너무 많다. 예, 약속을 해야지. 이제 그 현수막이라든지 그 홍보물을 붙이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민들의 그 편의라든지 관리를 위한 기구이고, 그리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은 도시미초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소유자들이 자신의 건물을 부수고 새롭게 건물을 만들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조직입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시설물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한이 있지만 그러니까 소유자를 포함해서 입주민들이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그 현수막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거 설치하는 거 무분별하게 설치하면 안 되니까 관리소장이 판단을 해서 이제 그 동의를 해주도록 돼 있고, 그리고 관리 규약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다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현재 입주자대표회 회장님께서는 아마 이제 그걸 자신이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주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어제 그저께 이제 저도 처음으로 그 입주자대표 회의에 참여를 해서 그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대부분의 동대표 회장들의 경우에는 그 재건축을 추진해 나가는 데 대해서 이제 호의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김종길 입대 회장님께서는 말씀으로는 이제 자신도 동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아무래도 자신이 이제 관여를 하고 주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다소 소란이 일어나고 나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소리가 나오기는 할 거예요. 근데 그 저희 이제 재건축 준비 모임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잘 이끌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입주자 대표 회의하고도 되도록이면 소란하지 않고 뭐 부딪혀야 되면 어쩔 수 없이 부딪히지만은 그렇게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설명회 있다고 듣고 지방에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 소식을 모르니까 이제 한번 와서 뭐 카톡방이 있다는 거는 듣는데 나 들어갈 수도 없고 해서 좀 넣어주십사 하고 소식을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저 같은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가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분들 네, 좀 이렇게 초대 좀 해주셔서 같은 내용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소유주분들, 즉 저희가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방에 계신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서울 다른 데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저기 관리사무소 측에서 연락처 제공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실 때 쓰셨잖아요. 이제 그 번호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송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받았던 거고요.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신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가 계속 정보 제공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용적률 뭐 이런 것들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내겠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정밀안전진단 비용 100만 원씩 좀 제공해 주시고 입금해 주시고 힘차게 저희 우성 아파트만큼 올 상반기는 아니더라도 올 하반기 여름쯤에는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일단 안전진단이 받아놔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가치도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어떻게든 간에 추진을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조직의 그 정당성도 찾으려면 조합 설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 과제가 일단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주민 여러분, 또 소유주 여러분들이 오늘 어려운 자리 마련하셨는데 또 좀 동참하셔서 좀 빠른 시간에 정밀안전진단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이 첫 걸음이기 때문에 다소 진행이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재건축이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소유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안전하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설명회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